지방흡입 비용이 좀 크죠?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비용을 이렇게 딱 들으면 와, 비싸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 시술자가 굉장히 힘든 그렇게 진행되는 성형수술이라서 그렇습니다. 1시간 내로 이렇게 앉아서 우아하게 하는 뭐 눈코 수술 이런 것에 비해서 두세 시간 동안 시술자가 이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몸을 많이 쓰는 노가다 같은 이런 수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얼굴 수술을 잘하는 분들은 지방을 파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죠. 하지만 저는 지방흡입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술 비용은 개인마다 많이 다릅니다. 수술의 난이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신체 사이즈, 지방 상태, 또 지방을 덮고 있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변수가 이제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이즈는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예측하는 대로 사이즈가 이제 많이 크신 분들은 수술이 좀 더 어려워지고, 반대로 또 지방이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이 뭐 어떤 목적 때문에 이제 지방을 악착같이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또 수술이 많이 어려워져요. 어떤 기준 레벨에서 위쪽 또는 아래쪽이 더 이제 수술이 어려워지는 거겠죠. 지방의 상태, 뭐 단단함이나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는 수술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대강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원래 지방이 좀 더 단단한 부위들이 있고 남성이 좀 더 단단하겠고 또 평소에 운동을 이제 규칙적으로 자주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지방들이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지방을 준비하고 부수고 흡입해내는데 좀 더 힘이 들겠죠. 지방 흡입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지방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 위를 덮고 있었던 이미 같이 확장됐었던 피부가 지방처럼 많이 줄지를 못하고 그냥 안으로 보이면서 약간 찌그러짐이나 처짐이 생기는 게 걱정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방 흡입 말미에 피부를 좀 자극을 잘해서 리프팅, 타이트닝을 하는 시술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이 물론 한계는 있지만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피부의 조치를 어떤 분들은 더 강하게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난이도나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딱 보기에도 피부 상태가 그런 분들이 있고 보기에는 무난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위험성을 더 가진 이제 케이스들이 있겠죠. 출산을 하지 않으신 분보다는 출산을 하신 분들이 좀 더 좋지 않겠고, 또 감량과 요요가 자주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되게 좋지가 않고 수술 후에 이제 처짐이나 찌그러짐 위험성이 많아서 이 리프팅 작업을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서 이게 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수술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됩니다. 재수술을 문의하는 분들의 상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간혹은 수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래도 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아무튼 굉장히 어렵고 반복적으로 몇 차례를 시술해야 되는 이런 수술이, 재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되겠죠. 각 병원에 기본적인 비용이 있겠고 여기에 말씀드린 이런 변수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개인적인 비용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변수들이, 말씀드린 변수들이 상당히 큰 변화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이미 결정을 하고 상담을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지방흡입은 오해와 선입관이 많기 때문에 상담 오시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지방흡입이 나에게 정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줄 것인지, 또 문제거리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난이도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을 좀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여부를 천천히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올바른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상담을 100% 제가 직접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수술 비용도 제가 직접 보고 책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걸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도 사실 돈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기는 한데, 수술하는 시술자가 직접 그 분의 상태를 봐야지 정확한 난이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공정한 비용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애놀이를 요청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도 우리 여성분들 또 특히 아주머니들 굉장히 열심히죠. 병원에서 만약에 이제 비용 할인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분들이 좀 적게 그렇게 내게 이제 할인을 해줘야 될까요? 뭐 병원 홍보에 도움이 되는 분들, 또 뭐 몇 차례 해서 단골이 되신 분들, 뭐 어찌어찌 이제 소개로 오시는 분들. 그런데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처음 어떻게 알고 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실 거예요. 이게 말뿐인 것을 알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기분이 좀 좋죠? 그런데 이런 해픈 할인이 자주 있는 곳이라면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할인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또 얼마나 더 많이 할인을 해주겠어요. 결국은 나한테 적용된 할인이 굉장히 비싼 그런 이제 할인이 되고 사실은 이제 처음 제시되는 비용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튼 상담 과정에서 실장님하고 이제 이런 비용적인 밀당이 이제 미묘하게 오가게 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한번 책정돼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용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가 없이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원칙이 없으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간혹은 너무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저도 들긴 하지만 이렇게 좀 엄격하게 지켜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병원마다도 비용이 많이 다르죠. 시술자의 능력과 마인드에 따라서 지방흡입이라도 전혀 다른 수술을 하게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이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비용이 크다 보니까 이것이 부담이 돼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경험 많은 좋은 시술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현명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방흡입 혁사가 이제 꽤 됐어요. 그래서 숙련된 좋은 시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란한 마케팅들이 이런 좋은 시술자를 두고 좀 어설픈 시술자들을 만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은 후배님들 수술하는 걸 트레이닝 시키고 또 개원하는 것도 봐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술 솜씨가 좋은 분들보다도 이 마케팅을 잘하는 분들의 병원이 좀 더 성장을 잘하는 걸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죠. 흔하게 주어지는 이벤트 등에 있던 이런 할인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성형병원에서 마케팅의 주 방법으로 이용하는 그 소위 알바님들이 하는 과장된 수술 후기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병원마다 수술 비용이 많이 다양한데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방흡입은 주요 시술 부위가 복부, 팔 등, 허벅지 이게 가장 흔하게 시술되는 큰 세 부위입니다. 60kg에서 70kg 정도 되는 평범한 여성분들에서 이 세 부위가 각각 한 300만 원 중후반 정도가 돼요. 뭐 부가세나 후관리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총 비용 개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에 따라서 개인별로 이제 차이가 조금씩 생기긴 하겠죠. 지방흡입이 궁금하시면 뭐 많이 알아보시기 전에 일단 병원을 선택을 하시고 병원에 들러서 지방흡입이 내 상태에서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 뭐 걱정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원하는 부위에 해당하는 지방흡입의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들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상담비를 뭐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수술하는 것에 큰 부담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더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